정규직 공기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이에요. 이 자기소개서가 왜 중요하냐고 저한테 누가 묻던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기소개서는 뭐냐면 면접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이 써놓은 자소서가 가장 잘 쓰면 어때요? 가장 플러스 되는 내용이고,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소서 잘못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이게 계속 아킬레스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된다고 했더니 요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챗 GPT한테 써달라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공기업에 모든 공기업들이 자수 딱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검증이 다 돼요. 몇 프로 뺏겼다 이게 검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내용을 써야 됩니다. 본인의 내용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면접의 기초 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요새 이제 면접이 블라인드 면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 자소서밖에는 없어요, 면접관들한테. 그런데 블라인드 할 때 그러기 때문에 이 자소서 쓸 때 뭐 쓰지 말라고 그래요? 학교 쓰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지역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내용을 쓰면 이 사람이 서로 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갈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 쓸 때 가장 기본 사항은요, 글자 수를 확인해야 돼요. 자수를 띄어쓰기 포함해서 700자 이러면 700자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700자 이내, 그러면 보통 한 650, 60자 정도, 600 한 7, 80자 정도, 요 정도 와야지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 글자 수 띄어쓰기 확인해서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하세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거짓말로 적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여기다 거짓말 적어 놓으면 어때요? 나중에 면접 볼 때 내가 이 거짓말했던 거를 어떻게 회복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은 사실에 입각해서 써라. 그죠? 사실에 입각해서 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육하 원칙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요렇게 육하 원칙을 정해놓고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에 블로그도 다 운영하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전력도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레일도 블로그가 있고 다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홈페이지에 없는, 홈페이지를 한번 개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블로그에다 빨리빨리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어떤 기술의 동향 이런 부분들은 전부 블로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내용을 보고 최신의 어떤 기술들을 얘들이 어떤 걸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죠? 에너지 바우처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정리를 해놓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번째인데,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요, 여러분들이 사실 면접 보면 그대로 면접에 다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이 기업의 인재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예를 들어서 그죠? 여러 가지 혁신, 창의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고요. 아니고 따로 그죠? 다른 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봉사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의 인재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인재상을 놓고 인재상이 한 3가지 정도 되면 잘난 척하고 3개 다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 한 개를 정확하게 찝어서 사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런 인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접 볼 때 제일 많이 묻는 건 사실 이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예요. 기업에서 본인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 지원했다는 얘기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한국전력 배전직군에 지원했습니다. 배전직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왜 왔어 도대체? 코레일에 전기직 합니다. 코레일 전기직 하는데 무슨 업무예요? 몰라요. 그래서 요새 기업들은 모집 요강을 낼 때 직무에 대한 NCS를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NCS를 보고 이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다 라는 거를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제일 바보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을 쭉 하나 써놓고
다음 기업할 때 어떻게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본 자소서 중에 제일 웃긴 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하는데 자소서 안에 내용은 뭘로 들어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한국전력에 제가 이렇게 입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이거 한국수력원자력이라며. 아, 이거 잘못 붙였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벌써 냈대. 얘는 면접 보러 갈 필요 없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항상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그 복붙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 회사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했어요? 전력 첫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전력 공급하는 회사 한국전력, 그 다음에 뭐예요? 전력 공급하는 회사 어디예요? 한국전력 발전사 6개, 그죠? 한수원까지 포함해서 6개. 그 다음에 뭐예요? 전력 거래소 이런 데 공급자, 전력 공급 쪽. 그 다음에 수용가.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가죠. 맞아요? 그래서 전력 공급이냐 수용가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용가 중에는요 일반 수용가가 있고요 철도 수용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 정도는 자소서를 카테고리별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뭘 하는 게 좋으냐면 전 회차에 썼던 뭐예요? 전 회차에 썼던 자기소개서를 미리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죠? 미리 작성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회사 가겠다 그러면 그 회사 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실예를 좀 볼게요. 한국전력공사는 총 자소서가 3항목입니다. 보시면 700자 정도 돼요. 보통의 항목이 4개나 5개 정도 되면 500자, 하나에 500자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700자까지 온단 말이죠. 그러면 넣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너무 많이 넣었죠. 자, 한국전력의 지원 동기, 입사 후 희망하는 그저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개발, 그렇죠? 그 다음에 한전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까지 하면 총 4가지를 쓰라는 겁니다. 그렇죠? 4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자, 지원하게 된 동기, 입사 후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 교육, 그 다음에 뭐야? 어떻게 한전에 기여할 거냐? 이 내용은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자소서가 처음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면접 볼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벌써 이 항목 하나에 4개나 들어있어요. 거기다 그거는 없잖아요. 자기소개는 없잖아요. 그럼 총 5개는 기본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한전은. 그렇죠? 언제 물어봐요? 언제 물어봐?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공 면접을 먼저 합니다. 근데 전공 면접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물어봐요.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배전 직군에 지원했습니까? 왜 송변전 직군에 지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왜? 여기서부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죠. 지원하게 된 동기를 제발 강남이나 이 종로에 있는 학원들한테 배워가지고 저는 전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기는 모두 한전에서 시작됐고 한전에 끝났고 우리나라는 한전이 전기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회사에 내 지원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내용을 그죠? 자소서 학원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난 진짜 한심하다고 봅니다. 지원 동기는 뭐예요? 내가 한전에 왜 지원했어요? 한전이 뭐 최고의 회사고 이런 진짜 그냥 들으면 그냥 막 몸 간지러운 그런 수사들 말고요. 어떤 게 지금 지원한 동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전력 시설도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해요. 전기 설비도 또는 전기 시설도 전반적으로 전부 다 고도화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접목되고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회사가 어디다? 한국전력이다. 나는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지원 동기라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왜 지원했느냐? 내가 이 회사하고 뭐가 맞느냐 이거예요.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것들을 내가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하면서 항상 먼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는 한국전력에 가고 싶다. 이런 내용이 중요하죠. 제발 우리나라 최고의 전기 회사니까 지원했다 이런 진짜 막 들으면 막 몸 간지러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NCS상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배전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배전이라 그러면 배전도 가공배전, 지중배전 그죠? 그 다음에 배전 계획, 배전 시공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직무에 대해서 충분히 검색을 하고 나는 이런 직무가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이래서 그죠? 이런 직무를
하기 위해서 좋겠다. 그 다음에 역량 개발했다는 건 뭐예요? 교육, 경험, 경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없는 게 뭐예요? 일단 경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경력이라는 건 내가 어느 회사 다녔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이 경력을 기재하는 순간 경력을 기재하면 뭐가 들어가요? 이직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나중에 면접 볼 때 경력을 여기다 적어놓으면 아 저는 뭐 어디 전기공사업체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직하려고 그냥 물어본단 말이죠. 왜 이직하려고 합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돼버리거든요. 너 돈 때문에 이직하는 거야? 아니면 뭐 때문에 이직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교육에 대한 얘기하고 경험에 대한 얘기가 좋아요. 그럼 교육은 그죠? 교육은 어떻게 한다? 교육은 자격증 딴 것도 교육이고요. 자격증 공부해서 딴 것도 교육이고 그 다음에 사설기관에서 난 정기자격증 공부를 해서 땄다. 취득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뭐 제가 이제 나중에 하게 될 뭐 전력 실무자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전력 실무를 배우고 수료를 했다. 그죠? 그렇게 해놔도 좋고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기 쪽에 어떤 업무를 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있지만 이 경험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국전력에 가고 싶다. 그러면 한국전력에 맞는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국전력에 맞는 경험 중에 제일 1번은 뭐냐면 1번은 인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돼요. 양날의 검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한국전력에서 인턴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전력 지원할 때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인턴 내용을 코렐에다 갖다 적으면 어떻게 돼요? 코렐에서는 뭐라고 면접 볼 때 물어볼 거예요. 아니 왜 본인 한국전력에서 인턴했는데 왜 코레일로 와요? 한국전력 가야지. 이렇게 질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은 대체적으로 뭘 많이 하냐면 이 회사하고 관련된 시설물들을 견학을 가거나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요새는 이제 한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사들이요 홍보관을 다 만들어 놨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 한국전력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한국전력은 안에 들어가면 아주 그죠 자세하게 그죠 다 컨텐츠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도 돼요. 간접 경험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한국전력공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갑자기 뭐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어서 한국전력에다가 돈 벌게 해준다? 그거 아니잖아요. 한국전력이든 이런 공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인재는요. 우리가 그죠? 보통 그 리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리더십이라는 말도 쓰고 팔로우십이라는 말도 쓰는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모든 사람들 끌고 나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전력에는요. 끌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직원 회사에 들어가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팔로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시스템이 안정하게 유지되도록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건 뭐다? 나는 평소에 성격, 여기 자기 성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직무에 맞는 이런 교육을 했으니 이걸 통해서 한국전력이 추구하는 뭐 고객 만족률 100% 또는 뭐 무정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죠. 이 내가 유지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써야지 맞는 거죠. 한국전력은. 그래서 굉장히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써야 된다. 나중에 샘플 하나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그죠. 최근 사회 이슈나 두 번째는요. 기술 트렌드 중 한국전력공사 경영 현안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이유에 대한 것. 이거를 자소서 쓰는 학원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다 베린 거예요. 면접 보다가 다 울 뻔한 거지. 왜 울 뻔했어요? 최근 사회 이슈나 기술 트렌드 중 한국전력공사 경영 현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작성하라 했더니 이거를 가가지고 그 자소서 학원 가가지고 돈 몇십만 원 주고 바보짓 하고 뭐라고 썼어요? 지금 전기 요금이 너무 적체되어 있고 오르지 않아서 경영 전반에 어렵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지만 아니 본인 사무직이야? 왜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본인 사무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전기직 공기업이야. 그럼 전기직에 내가 전기직 직원으로서 사회 이슈나 기술 트렌드 중에 한국전력공사 현안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걸 쓰라는 거예요. 그럼 요새 뭐 AI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쓰는 게 맞는 거지. 여기다가 그저 쓸데없이 뭐야?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 쓰는 애들은 뭐야?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스터디 하니까 왜 사무직하고 하냐는 거예요. 스터디를 전기직하고 하라고. 제발 기술적으로 쓰세요. 기술적으로, 기술에 맞춰서. 세 번째입니다. 한국전력의 핵심이 변화 혁신, 고객 존중, 상생 성장, 신뢰 소통 중에 중요하다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건데, 이 네 가지 중에는요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변화와 혁신은, 공공기관에서 변화와 혁신은 여러분들이 주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와 혁신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면접 볼 때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술 쪽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신뢰 소통, 그 다음에 고객 존중, 요런 데 많이 들어가면 돼요. 한국전력은 뭐야? 전기 판매회사예요. 전기 판매회사입니다. 전기 판매회사예요. 전기 누구한테 팔아요? 여러분들 집에 다 전기 팔잖아요, 한전에서. 그리고 또 뭐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 지금 구축에 대한 게 모든 공기업이 다 이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그죠? 본인이 노력했던 경험, 그죠? 그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학생 입장이면 가장 이 중에 편한 거는 신뢰 소통이고요. 그죠?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객 존중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때도 고객을 어떻게, 불만 있는 고객을 나는 어떻게 해서 불만을 잠재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다? 다분히, 그죠? 전공적인 부분과는 관계가 없어요. 다분히 요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라는 거니까요. 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경험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은 전공적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왜? 전공적으로 경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그죠? 요거는 뭐다? 요거는 우리가 봤을 때 입문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요, 이렇게 총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4개, 5개씩 썼는데,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면접 볼 때 그냥 다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잘못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면접 때 가서, 그죠? 어때요? 물어보면 난 대답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안 했는데, 그죠? 아르바이트 했다고 막 거짓말 했는데, 갑자기, 그죠? 그러면 커피 판매할 때 아르바이트 하면, 그죠? 예를 들어서 블랙 컨슈머가 있지 않느냐?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거 물어볼 수 있죠. 또, 커피를 했는데 혹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느냐? 없는데요? 그러면 없어도 그러면 할 수 있느냐? 근데 안 해봤으니까, 그죠? 없어도 할 수 있는지 뭐 없는지 모르는 거야, 본인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가급적 잘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얼마 전에 시험 서류 전형이 끝났던 회사, 어디예요? 한국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예전과 현재가 다르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화력발전소들, 그죠? 발전사에서 나오는 그 온수를 받아서, 그죠? 온수를 받아서 난방 공급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본인들이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요. 전기는 한국전력에 팔고 난방은 그 지역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커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회사도 발전회사로 분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여기도 보세요. 지원 동기, 입사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 똑같은 얘기죠. 지금 앞에 한전하고 뭐만 다른 거야? 우리 공사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죠? 관심을 두게 된 이 내용은 뭐예요? 우리 집은 개별 난방인데 지역 난방하고의 차이점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 난방이 깔끔하고, 그죠? 맞아요? 깔끔하고 뭐예요? 이거 지역 난방 하니까 뭐예요? 연료금도 싸고요. 깔끔하고 싸더라. 이게 훨씬 낫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미래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본인만의 경쟁력을 모시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 아까 한국전력에 있었죠?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개발, 교육, 경험, 경력을 써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 뭐야, 복붙 하다가 보면 회사 이름을 똑같이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라고. 내용은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원 분야 관련해서 본인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죠? 해당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직장을 지금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건 뭐예요? 현장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건 총 두 가지 파트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한전과 할 때 얘기했지만 교육이나 경험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 하는 거는 가급적 실무에 접근되는 교육. 그랬더니 또 실무 교육 이상한 데 가서 받아가지고 그죠? 엉뚱한 거 만들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실무 교육, 요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험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전력, 뭐 지역난방공사 다 홍보관도 있고 하니까 가서 확인해보고 자꾸 이런 걸 알려고 노력했다는 거, 보완하려고 노력했다. 아, 나는 지역난방공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인 줄 알았는데 실제 가서 다 들어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를 들어 VR로 주는 데도 있고요. 이런 데 있으니까 그런 거 가서 보시면 내용이 좀 취약점이 약간 보완될 거다. 100% 보완이라고 면접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면접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보완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 보완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죠? 입사해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그죠? 네 번째요. 굉장히 500자니까요. 굉장히 좀 나눠서 그죠? 세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이나 담당 업무가 아니었음에 불구하고 소속된 단체나 조직이 당면한 위기 상황과 어려움. 요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요런 건 학교 생활할 때, 동아리 또는 뭐 졸업 작품 팀 할 때 요런 거 그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어렵죠? 기존 관행이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해가지고 변화나 성장에 기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 학원에서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와 성장에 기여를 못했지만 시도는 참 좋았다, 이런 내용은 의미 없어요. 우리가 공기업은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거 있죠. 요새 축구하면 그잖아요. 야, 졌지만 진짜 잘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이 내용 잘 읽어보세요. 새로운 방법 시도해서 변화나 성장에 기여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기여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두 가지. 4번, 5번은 전부 다 뭐예요? 본인이 당면했던 조직이나 단체는 대부분 뭡니까? 세 가지 정도 되죠. 교육기관, 즉 뭐예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든 뭐 하든 이런 것들. 두 번째 뭐예요? 종교단체, 교회라든지 아니면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했던 그런 내용.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그죠? 요 내용은요,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학생이 갖고 와가지고 요거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보통은 이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들 학원에서 막 그냥 자소서 가르친다는데 가르치면 안 되고요. 1대1로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돼요. 자, 이 내용에 네가 해당되는 게 있냐 그랬더니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르바이트 해봤어 했더니 해봤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아르바이트 할 때 어땠어?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뭐냐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기존의 관례나 관행은요. 기존의 관례나 관행은 그죠? 기존의 관례나 관행은 어땠습니까? 편의점에서 항상 그죠? 편의점에서 그 친구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 친구 얘기는 편의점에서 보통 야간 시간에는요 그냥 쉰대요. 그랬는데 야간 시간에 쉬고 그죠? 하는 것보다 야간 시간에 쉬다가 얘들이 그죠? 하니까 이 진열이 제대로 안 된다네요. 그래서 물건이 빠졌으면 딱딱 그 물건에 대해서 채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전체 물건에 그죠? 빠져나간 개수나 이런 거를 다 확인해 가지고 그거를 그죠? 딱 정리해서 다음 인계자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다 그렇게 하니까 편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본인이 경험한 거 이외에는 없는데 4번, 5번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예요? 그냥 우리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학교생활, 종교단체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렐이죠. 한국철도공사. 그죠? 자, 과거 경험 중에 팀 내 갈등을 어떻게 처리했니 사례를 설명하고, 이런 건 다 동아리예요. 이런 거 다 동아리죠. 그죠? 어떤 갈등이 생겼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졸업 작품을 하는데
5명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니까 막 싸움이 나고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진도 체크하고 진도가 안 된 사람 거를 같이 도와주는 방향 가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일이나 대외 활동에서 고객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목표와 계획을 한 경험.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 고객의 의견과 요구사항이라고 했던 거는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온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기서 고객이라는 건 아르바이트 할 때예요. 아르바이트 할 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필요하죠.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는 게 좋고 그죠? 그 중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턴이 가장 좋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아주 좋죠. 한국철도공사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 했어요? 홈페이지, 그다음 블로그 들어가서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뉴스를 검색을 많이 하세요. 뉴스를 검색하면 고려엘 사장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고 남방공사 사장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고 한국전력 사장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난번에 그죠? 한 2, 3년 됐네요. 도로공사에서 휴게소마다 연료전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번 이슈가 된 거예요. 도로공사에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도로공사 가려면 연료전지를 무조건 공부하고 가라 그랬어요. 면접 보는 애들마다 다 물어봤죠. 연료전지가 뭐냐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한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사에서 성취나 경험을 특별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이야기 이런 거는 그죠? 그죠? 이러한 성취가 한국철도공사 입사 후에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성취를요, 막 뭔가 되게 막 이만큼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뭐 굉장히 그죠? 간단한 예도 좋아요.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철도공사 입사 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뭐 사람들의 그저 내용을 다 수긍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정리해서 그들이 좀 만족할 수 있게 해줬다. 철도공사 입사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고객 응대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연계해서 가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입니다. 자신이 왜 서울교통공사 인재상에, 아까 말씀드렸죠? 인재상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인재상. 그죠? 그 인재상을 다 쓰면 안 돼요. 하나 정도만 딱 정확하게, 그죠? 얘기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직무 분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된 역량. 이거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좀 특이하죠. 자신의 변화와 도전으로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자살골 넣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뭐예요? 저는 전기과를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좋다는 걸 알고 전기 공부를 해서 전기기사를 땄습니다. 이건 뭐야? 자살골이죠. 여기 지금 전공자 뽑자는 건데 그죠? 난 굳이 거기다가 자기소개서 쓰는데 굳이 불리한 내용. 저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 불리한 내용은 뭐할 써요? 불리한 내용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은 피해야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갈등 사항이 어떤 거고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죠? 그래서 남하고의 관계예요. 이런 건 다 인문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갈등사항. 그 다음에 공사 입사 후에 본인의 비전과 목표는 뭐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계획입니다. 여기 또 자살골 넣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비전과 목표는 뭐냐? 나는 예를 들어 전기에 가서 전기 분야에 기술사도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기의 최고의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계획은 뭐야? 나는 앞으로 퇴근하면 매일매일 공부해서 기술사를 따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기업은 그죠? 두 가지는 절대 아니에요. 1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공기업에서 돈 주고 여러분들한테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고 6시 되면 퇴근을 시킵니다. 왜 6시에 퇴근을 시킬까요? 집에 가서 잘 쉬고요. 다음날 와서 또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근데 밤새 공부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일이 제대로 됐겠어요? 회사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기준으로 뽑은 거죠. 여러분들이 또 그걸 공부해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학원 다니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할 수 있는 얘기지 여기서는 아니에요. 1번. 그래서 1번은 그런 내용은 안 쓰는 게 좋겠다. 2번은 그죠? 2번은 여기서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정당한 임금에 대한 그죠? 일을 시키고 퇴근을 시킵니다. 그런데 맨날 여기 와서 뭐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여기 학교 아닙니다. 여기 학교 아니에요. 교육기관 아닙니다. 회사예요, 회사. 뭘 배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갈고 닦았던 실력을 여기서 발휘하라는 거지 누가 여기서 맨날 배우냐고. 그 두 가지는 자소서항에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자소서 총 4가지 정도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내용만 약간 다르지 거의 겹치는 내용이 한 70%씩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자 수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각 기업별 홈페이지나 블로그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업의 인재상, 그 다음에 본인의 직무가 뭔지 반드시 확인하시면 자소서항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